인사를 많이 했거든요. 순간 드는 생각이 이럴 바에야 성결교를 나올 걸 그랬나. 사실은 저는 저희 교단에서는 총총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학부 나오고 신대원 나오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기들이 많은데도 사실은 저희 노예 가면 별로 아는 분들이 없어요. 네. 오히려 성결교 목사님들이 안면이 더 있으신 것 같아요. 아까 저는 처음 뵌 것 같은데 어느 목사님께서 어디서 많이 뵌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냥 얼굴이 동네 돌아다니는 아저씨 얼굴이라 언제든지 봐도 좀 그렇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독서 실제입니다. 저는 사실은 제 목사님을 이제 만나서 뭐 누구나 책은 좋아하고 목사라고 하는 것 위치에 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책을 좀 많이 보게 되고 좀 그다음에 좋아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 뵙고 그렇게 이제 아까 막연하게 있던 생각들을 좀 구체화시켰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앙 간증 시간으로 독서에 대한 신앙 간증 시간으로 이렇게 좀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가장 먼저 생각을 바꾼 게 무엇이었냐면요. 아까 목사님께서 많이 강조하셨지만 이 독서는 꼭 하는 이야기 중에 뭐 인터넷 가입을 하든 어디에 뭐 회원 가입을 하면 쭉 이제 기초 자기 신상에 대한 기록을 한 다음에 더 추가하시는 분에게 뭐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밑에 쭉쭉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소셜 이런 데 들어가시면 나옵니다. 왜냐면 그 사람 기호에 따라서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어떤 뭐 핸드폰이나 이런 메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어떤 물건이 나왔을 때 이렇게 보내고 하는 그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 밑에 쭉 어떤 신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사하거든요. 그럼 뭐 선택입니다. 이렇게 해보셨으면 알지만 거기에 쭉 하시다 보면 취미 이래가 거기 독서 이렇게 있거든요. 웃으시는 분 계시면 분명히 거기 나 취미가 독서야 이렇게 체크. 저도 취미의 독서 이렇게 표시하던 나름 그런 사람 입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외국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 취미가 독서 이렇게 체크하는지 그건 저는 뭐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한국적 문제는 이미 사회에서 독서 자체를 취미화한다는 거죠. 하고 싶으면 하고 뭐 좋으면 하고 자기 기호에 맞춰서 자기에 맞춰진 것이지 절대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한국 교육에 있어서 독서에 있어서 가장 저변에 밑에 깔려있는 사회적 문제가 아닐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취미인데 이거 강요할 필요가 뭐 있어. 근데 그것을 제 생각이 바꾼 게 뭐냐면 독서는 생존입니다. 생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 속에서는 왜냐하면 특히 더 구체적인 부분들 속에서는 궁극적인 목적은 목사님 말씀하신 것과 맞습니다. 일치되어진 부분들 속에서 무엇이냐면 최고의 부분인 경전을 읽게 하기 위한 독해를 통해서. 근데 제가 함께하는 교회를 개척한 지 한 2년 남짓됐습니다. 저는 교회 개척한 지가 목사님과 이제 동역하다가 저는 이제 다른 지역에 이렇게 또 개척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또 아이들 교육하고 있는데요. 그곳에 가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뭐 10도 20도 했다는 걸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요. 목사님들이. 목사님 자녀라고 아이들 성경 잘 읽는 거 아니거든요. 많이 읽는 거 아니고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 근데 목사님들은 다 읽히고 싶어요. 자기 자녀를 성경을. 물론 목사님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처한 입장에서 그런 거죠. 근데 잘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렇게 안 되는데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읽혀야 된다. 이거 자기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뭐라고 할까요? 갈등이라고 할까? 그 문제점의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제 동료인 목사님들의 어떤
안에 있는 어떤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가서 오라고 해서 제가 가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게 뒤에 붙여놓으셨는데 저는 그걸 안 하고 독서라는 무엇인가 이거부터 하거든요. 그럼 좀 더 이쪽에서 막 뭐라고 하셔요. 왜 주제하고 딴소리를 하냐, 주제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시냐 목사님. 그럼 아까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경전은 가장 꼭대기에 있는 독서거든요. 경전이라는 것은 예. 우리가 성경이 흔하니까 예. 성경을 마음껏 그냥 우리가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막 심지어는 교회 굴러다니기도 하잖아요. 예. 발에 치이는 게 성경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신앙인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근데 사실은 성경을 읽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돼요 지금. 예. 무조건 읽는 것도 문제지만 그거를 내용을 깊이 있게, 물론 은혜 받아서 물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그 성경의 말씀 깊이 깨닫는 것, 그걸 전제로 하죠. 예. 그러나 그 경전을 이해하고 읽는다는 것 아니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 어려운 성경을 읽게 하는데 독서력이 없이 그것을 어떻게 읽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이에게 읽을 능력을 키워주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는 그 순서가 맞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거 하나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때부터 매일 일주일에 2권이라고 그랬네. 일주일에 2권씩 책을 엄청나게 수천 권의 책을 읽었어요. 근데 뭐만 읽었냐면 소설만 읽으셨습니다. 책을. 근데 독서는 한 가지 분야의 한 책만 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저 글 쓴 거 보시면 거기 역사, 철학, 과학, 예, 그 다음에 동화, 소설도 마찬가지죠. 소설 중에서도 무슨 과학 소설, 뭐 역사 소설 다 많이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그렇게 읽힌 게 저희들 독서 교육의 기본적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그리고 다양하게 그 모든 독서의 부분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서도 내가 기호로, 그러니까 취미인 사람은 내가 좋은 책만 맞춰서 읽으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분야의 책들을 고르게 읽을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죠. 훈련하는. 그래서 독서력을 갖게 하는 그 과정이 독서 교육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결론 내린 것은, 저는 이제 나오면 이 간증을 시작하면 그럽니다. 간증이라고 좀 처음 제가 표현을 하는데, 간증하면 그렇습니다. 무엇이냐면 독서는 취미가 아닙니다. 취미 갖고 아이들의 독서력을 키워줄 수가 없어요. 물론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있습니다. 예,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대부분 보면 그 영상 보면 이제 요즘에는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외국의 그 이민 간 가족인데 오빠는 천재입니다. 동생은 더 천재입니다. 표현할 말이 없어서. 예, 동생은 더 천재예요. 오빠가 맨 처음에 막 나오더니 자기 뭐 책 읽고 막 그 외국에서 공부하는 게 막 나옵니다. 어우 대단하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동생이 나오더라고요. 동생은 더 하더라고요. 부모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면, 부모에게 인터뷰했습니다. 교육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자가 묻자 뭐라 그랬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이야기. 그냥 저는 그냥 평상시에 그냥 책을 읽었을 뿐입니다. 이게 이제 그 부모의 대답이었어요. 예. 그것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화두, 예, 그 마치 취미인 것 같지만 아니죠. 삶 속에 정확히 들어와서 자기 삶의 과정이 된 거죠. 예.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교육되었던 그 아이들이 거기서 특별히 또 자기 어떤 내면의 것들이 발현된 것,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실제를 말씀드릴 때 독서는 그걸 전제로 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
교육 과정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 취미를 하는데 어떻게 건강한 과학 연구 독서 이것만 보시면 이거 뭐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잖아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 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이건 뭐냐면요, 여기에 독서학습이 따로 있긴 있습니다만, 독서를 통해서 그 독서한 자기가 읽은 것을 실제 속에 펼쳐내는 과정 속에 나온, 뭐라고 할까요, 좀 세부적인 나눠짐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가장 기초는 책을 읽는 겁니다. 과학책을 읽으면 아이들이 그 과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토론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또 체험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체험하는 과정들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영성학습도 그렇고, 건강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죄송합니다. 샘플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실까요? 언제 보여주실까? 가을 산책. 예. 앞에 있는 건 접니다. 예. 이제 아이들이 책 읽다가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그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예. 오후 시간 전체를 다. 이거는 한강변에 있는 고수부제예요. 강변 북로 쪽은 이렇게 약간 다 지나갔나요? 예. 애플을 제가 잘 안 써봐가지고. 목사님 좀 도와주시겠어요? 예.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서진이라는 아이입니다. 예. 저희는 6살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이따가 이제 영상을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한라산 등반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한라산 정상에 올라간 화면이 있는데, 그렇게. 예. 그 건강학습은 저희가 일주일에 2번씩, 그래서 뭐 화요일, 목요일 오후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나가서 축구도 하고, 그 자전거도 타고, 다양한 일, 아까처럼 행군도 하고, 그런 시간들로 아이들 체력을 보강합니다. 그거에 대한 덧붙이는 거 제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뭐냐면, 독서를 많이 하면 정보 처리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그 박사 학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혹시 그 공부의 과정 속에서 들어가신다면 논문 쓰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다양한 그 분야의 책을 읽고 그 분야의 책을 독해해서 다시 내 나름대로의 하나의 주장을 만들어내면 하나의 논문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책 읽을 능력이 있으면 우리 애가 20살에 철이 들을지 15살에 철이 들을지 아니면 저처럼 한 30 돼서 철이 들을지 모르거든요. 자기 하고 싶은 일이 언제 생길지. 물론 계속 꿈을 비전을 주겠지만, 그럼 자기가 공부하고 싶을 때 이 아이가 자기의 것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자기 목표가 생겼을 때. 근데 아이가 무엇이 된다고 해서 딱 갔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이 한 30권 40권 퍽 읽어야 되는 과정이 나와요. 전혀 다른 분야에서 왔는데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부모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무엇합니까? 그냥 그때 맞는 상황에 맞는 일을 하죠. 그때야 꿈을 찾았는데, 근데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독서력이에요.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때 그 과정을 헤쳐나갈 수 있겠다 생각한 겁니다, 저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어쨌든 인텐시브하게 딱 집약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제일 중요하겠어요? 읽기 능력하고 버틸 수 있는 체력이죠, 체력. 예. 그러면 이 교과 과정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독서만이 아니라 독서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건강학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두 개가 다 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의 상황을 좀 제가 비판하면, 어느 날 제 아내하고 밤늦게 햄버거를 먹으러 갔어요.
예. 햄버거를 먹으러 갔습니다. 12시 거의 다 됐어요. 애들 재워놓고. 저희 이제 부모님 모시고 살기 때문에 아이들 이제 깨도 이제 감당해 주실 분도 있어서 뭐 얘기할 게 있어서 밤에 이렇게 나갔습니다. 12시. 12시가 넘어서 1시가 돼요. 근데 동네가 화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새벽에 이게 화난 게 어디게요? 12시, 1시, 2시까지 가장 화나면서 길이 막히는 지역이 무엇이 있는 데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세요? 혹시 젊으신 분들 그 시대를 지나 오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경험 있으세요? 밤에 야참 먹은 기억 있으시죠? 예. 거기가 어딘냐면 학원가예요, 학원가. 예. 혹시 내 자녀를 보내놓고 나는 그 상황이 어떤지 혹시 모르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실 텐데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아, 이건 아니다. 이렇게 열심히 죽으라고 공부하는데 이렇게 안 되는 나라도 참 없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 개인적인 얘기로. 야, 애들이 1시, 2시까지 제 표현은 미쳐 돌아가는 거 이게. 1시, 2시까지. 아니, 저는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을 비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100이라는 아이들이 다 1시, 2시까지.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했는데 다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선택한 것이 독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학습의 과정들을 쭉 해오는 것들이 건강학습이고요. 과학 연구는 저희가 과학책을 읽고 연구한 과정들을 영상으로 넣은 거고, 예, 과학 연구 처음 것만 잠깐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꼭 언타이틀. 요거의 팁은 무엇이냐면요, 예, 한 학기 동안 이제 공부했는데 학부모 중에 병리사 주영이가 됐구나. 요거는 저기 중학교 3학년, 그러니까 선배가 자기가 배운 지식을 동생들한테 알려주고, 그 알려준 것을 그냥 과정 끝났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루 시간을 내 가지고 그 자기가 배운 것들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 것을, 예, 영상으로 이렇게 담는 거예요. 예, 선생님이에요. 아이들보다 이제 2년 선배. 아까 성경 읽는 화면에 나왔던 아이입니다. 남자아이. 여자아이들 중에 남자아이 좀 큰 아이. 네, 사례연구인데 또 하나는 역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역사 교과서 요즘에 이제 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이순신에 대한 내용이 역사책에 얼마나 나올까요? 저도 기억납니다. 역사책 공부했던 거. 저희 때는 그 공부하는 스타일이 뭐였냐면, 제가 좀 나이가 이제 좀 이 책에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그래서 구멍을 내야 다 외운 겁니다. 새까맣게. 그래서 역사책이 너덜너덜해져서 내용을 알 수 없어야 역사 공부를 잘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조선시대를 쭉 배우면 전체 역사책의 부분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제가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한 페이지 정도? 많아봤자 한 페이지 반? 그 역사책에 보면. 근데 독서하는 아이들은요, 불멸의 이순신 책 읽으라고 이제 저희가 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본적으로 8권이에요. 예. 근데 그 이순신에 대한 그런 소설책이 단순히 그것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또 다른 것들을 또 읽어요. 그 다음에 김은의 칼의 노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읽죠. 근데 그분들의 책들이 단순히 소설적인 부분만 있는, 상상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런 역사 소설들을 쓰시는 분들은 역사를 고증하거든요. 예.
그래서 또 다른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역사를 공부해서 100점, 이순신에 대한 문제가 한 문제 나왔어요. 한 문제 맞아서 이순신을 아는 것과 역사의 이순신에 대한 책들을 전지를 2권, 3권씩, 3질씩 읽어서 이순신을 아는 것과 다르겠죠. 예. 그러니까 역사 연구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독서의 부분들로 그렇게 이어간다. 독서학습의 실제 예. 연결시 수업. 예. 이게 소리가 안 들려서 좀 죄송합니다. 예. 이게 이제 7살 아이들이 책 읽고 자기네들 토론하는 겁니다. 나쁜 놈이야. 도대체 누굴 나쁜 놈이라고 그러죠? 신라. 얘는 한쪽은 신라가 김유신 때문에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 애는 김유신이 말목을 잘랐어. 그래서 나쁜 놈이야. 이해가 되시죠? 계획이랑 싸웠죠? 이제 인신공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또 한 번밖에 못했다는 생각합니다. 아니야.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대조영도 했고 그다음에 이성계도 했고 왕건도 했고 이성계 못했어. 이성기 실제로 못했어요. 넌 나보다 못했잖아.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게 연교시 수업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오후에 수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전에 일찍 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미취학 아동, 그러니까 취학 전의 아이들이 독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5살, 6살, 7살까지 유아독서 과정을 졸업한 아이들이 다시 초등학교 과정으로 올라오고 지금은 이제 중등과정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그렇게 큰 아이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아이들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들어와서 함께 같이 교육하는 함께 있습니다. 예. 장기려가 좋아 이래서 저희는 실제적으로 장기려 박사님 아시죠? 장기려 박사님이 이렇게 성남 지나서 남양주에 있는 그 모란공원에 안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합니까? 그러면 그래? 그러면 가보자.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모란 그 공원에 있는 그 장기려 박사님 그 실제 그 안장된 그곳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하면서 이렇게 독서 교육하고 아이들 책 읽히고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또 하나가 이제 인성입니다. 인성. 예, 아이들의 인성적인 부분들을 또 어떻게 잡아줄 것인가. 책만 많이 읽었다 똑똑하다고 어머니 하는 사람이 사회에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배운 것만큼 또 가진 지식만큼 어떻게 또 아이들을 잡아갈 수 있을까, 만들어갈 수 이제 어떻게 키워갈 수 있을까 해서 저희도 이제 순종 교육이라 들어야 예. 빨리
이번에 밥 먹는 게 좀 늦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오더를 주는 게 뭐였냐면 야, 밥 빨리 먹어라. 순종 훈련이 뭐지? 또 엄마 아빠한테 반말하지도 말고 아빠 엄마한테 뭐 그려 헬리콥터 그려줬어요. 뭐 그려달라고 하는데 아빠가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자기가 그리는 거예요. 오늘은 조용히 잘 들어야 되고 어떻게 수정할 때 잘 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규칙이나 이런 것도 잘 들어야 돼. 걸어라, 조용히 걸어라, 그만 걷는 게 아니라 어떻게 걸어라, 어떻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왜? 수정하려면 오래 다니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6살짜리 선생님 그거 이제 자꾸 적지 마세요. 행복한님 이름표 네. 자, 순정 훈련하는데요 지금. 그래서 기초 교육을 시켰습니다. 인사하기. 그다음에 저희는 존댓말 씁니다. 아이들 간에. 예. 그러니까 형, 동생 상관없이 또 친구도 상관없이. 스파게티는 어떻게 욕하는 거예요? 넘어져요.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 또 생각났던 그 말로 표현이 안 되니까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피가 나죠. 맞아요. 다인이가 한번 종합해 보시죠. 다 애들 얘기 한번 해주세요. 뛰면은 넘어지고 다치고 또 뭐였어요? 다치고 밑에 사람이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걸어야 한다는 자, 모든 행동하고 아니면 학습하면 반드시 이제 그거에 대한 자기 후기 쓰듯이 글을 쓰도록 합니다. 예, 글을 쓰도록. 글 쓰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읽는 것과 쓰는 것을 같이 해야 돼서 예, 그렇게 같이 함께 교육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하다가 본 특징이 뭐냐면요. 이게 자꾸 공부라는 것과 연결되어지는데 그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아이들하고 이제 교육하면서 만약에 영어도 이제 기본적인 거니까 영어를 막 합니다. 그러면 영어 이제 힘들어요. 그만할래요. 알았어. 너희 자유시간. 이러면 애들이 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쫙 흩어져요. 눈에 안 보여요. 어떤 애는 저 구석, 어떤 애는 저 구석. 뭐 하고 있게요? 책 보고 있습니다. 얘네들 소원이 뭐냐면 내가 보고 싶은 책 보는 거. 얘네들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함부로 책 봤다가 감상문 쓰는 거. 왜냐면 책에 손을 대면 일단은 그 책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책을 잡고 읽으면 끝까지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읽고 반드시 감상문을 써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시면 그 감상문 그 예를 하나 아이가 쓴 걸 하나 넣어놨죠. 4학년 아이입니다. 지금 여자아이인데 그 아이는 이제 저희 함께하는 교회에서 이제 교육되고 있는 아이인데 그 아이의 글을 하나 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에 책 읽으면 책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분석한 그 내용을 가지고 주제를 잡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만약에 독서 과정이 개설이 돼서 그 지도자 과정을 진행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지도자 과정을 진행하면서 생기는 하나의 아주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과정 중에 하게 되어지는 농담이랄까? 하나의 유행어라고 할까요?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주제가 뭐야? 이게 이제 유행어처럼 이제 그 과정 속에 하게 돼요. 그럼 이제 같이 놀러 가도 야, 오늘 얘기하는 주제가 뭐야? 주제를 항상 묻습니다. 아까 왜라고 물으시는 거잖아요. 그 사실은 주제거든요. 오늘 네가 이야기하는 게 뭐니? 라고 하는 주제를 계속 묻는 겁니다.
주제를 잡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의 생각의 크기와 깊이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죠. 어떻게 하냐면 오늘 이제 글쓰기가 얼마 안 된 아이들은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써. 그럼 쓰기를 이제 능력을 키워줍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쓰고 막 어쨌든 채워 씁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나오는 주제를 통과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주제를 사랑은 참 좋은 것이다. 동화책 100권 써도 그 주제가 다 맞습니다. 창작 동화 100권 읽고요. 사랑은 참 좋은 것이다. 주제 틀렸어 하실 내용 있겠어요? 거의 없겠죠. 그럼 2단계 통과. 3단계 이제 생각의 크기가 커지면 거기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이냐? 너가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이냐? 주제, 여기서 지은이가 말하는 정확한 사랑은 무엇이냐? 내지 내용으로 들어가서 그럼 아무리가 뭐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주제는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이들 책을 가지고. 그러면 그 하나의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이 다양하고 깊이 있게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 주제를 잡는 겁니다. 예. 그 주제를 잡아서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까 그 글의 내용입니다. 아이들 단계에 맞춰서. 예. 한참 힘들 때 오늘 오시진 않았지만 아이들 그 동화의 그 주되게 인도하시는 우리 사모님이 계셔요. 송시정 목사님 사모님이. 그쪽에 이제 거의 전문가이신데 저는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전 진짜 한번 만나보시면 아이들 그 책을 읽고 책을 해석하고 하는 그런 쪽에서는. 근데 이분은 5명이 있으면 수준이 다 다른 애들을 데리고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준이 맞는 책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반에 한 권 턱 주면서 어려운 애 쉬운 애 같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준에 맞게 책을 5권을 쫙 나눠줍니다. 그럼 남는 문제는 뭡니까? 선생님은 책 5권을 다 읽어야 되죠. 그걸 해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갖고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독서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